FS 중개법인의 김숙자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농막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상담하시는 고객분들을 보면 농막을 짓기 위해서 소형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기농, 기촌까지는 아니어도 꿈꾸던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농막 설치를 많이들 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연령대가 낮아져서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과 주말체험 농장처럼 텃밭을 가꾸면서 펜션 같은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막 설치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막은 전원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택 가구 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설치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요즘엔 도시인들의 주말 별장이나 미니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막이란 무엇이며 농막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농막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농막 제작업체 대표님을 모시고 요즘 인기 있는 트렌드의 농막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막의 정확한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한 농작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풀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농사일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쉽죠? 농막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농막의 크기는 20제곱미터 미만, 대략 6병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동식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갈을 깔고 주춧돌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농막을 짓기 위해선 먼저 관할 지자체에 농막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농막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농막을 설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막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허가 없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필요 서류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입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저는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시고 필요 서류를 지참하셔 내방하시면 신고서 작성하는 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맞는 농막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내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농막을 구입하는 업체에 요청할 수도 있고 특별한 소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리셔도 됩니다. 이때 농막의 크기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출입문 위치나 창문 정도만 그리시면 되니까 별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배치도입니다. 인터넷 지도 사이트를 통해서 농막을 설치한 소재지의 지번을 검색한 후에 지도 오른쪽에 있는 지적 편집도를 눌러 인쇄를 한 다음에 그 종이에 농막의 위치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때 농막의 출입문 위치는 꼭 표기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경우에 농막 구입업체에 말씀을 하시면 거의 다 작성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신청자가 땅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접수하시면 대략 일주일 정도 후에 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신고필증이 있어야만이 전기나 수도, 정화조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막을 세우고 제일 필요한 게 전기 연결인데요. 전기공사는 일반인이 할 수 없고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업체 선정을 하시게 되면 한전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난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만 농막을 설치했다 하실 경우엔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나 에어컨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3kW 이하 주택용 전기를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입니다. 수도는 상수도와 지하수가 있는데요. 상수도는 상수도 사업소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농막을 설치할 땅의 지번을 말씀하시면 근처 어디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함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수도가 없다고 하면 업체를 통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농막 사용 시 제일 중요한 정화조입니다.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선 정화조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정화조 설치 기준이 정확히 법령이 없어서 지자체별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자체가 있고 허가해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가해주는 지자체가 늘고는 있지만 만약에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지자체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농막을 설치하셨다면 사용하실 때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농막은 어디까지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박 이상 잠을 자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대나 기숙사로 사용하시는 것도 불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막업체 대표님을 모시고 농막의 종류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서 컨테이너 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성테크라고 김포에서 20년 넘게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요즘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농막 소유가 많은 것 같은데요. 농막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네네. 아, 농막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실 때 이제 필요한 이제 뭐 자재라든가 이런 걸 넣게 이제 쓸 수 있게 이제 가설건축물로 쓰게 만든 건데요. 지금은 이제 밭에다가 놓고 이제 전원 생활을 좀 즐기시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죠. 그래서 컨테이너로 예전에는 컨테이너 3m, 6m짜리 컨테이너들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외장의 모양을 좀 내시거나 지붕을 박공 형태로 해서 약간 작은 미니주택 형태로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럼 대표님, 요즘 고객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농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가형 컨테이너들을 많이 찾으셨는데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서 고가에 좀 잘 만들어진 농막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좀 너무 고가까지 이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적당한 금액 정도 선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네. 농막을 이렇게 이제 구입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될까요? 이제 시방이나 이제 제작 과정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보통 적게는 500만 원. 500만 예, 원. 500만 원 선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외부를 모양을 내시거나 내부에 이제 인테리어를 일부 하시거나 창호들을 좋은 거 쓰시고 하면은 뭐 한 2, 3천만 원까지도 가죠. 예. 많게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500만 원까지도 예, 해봤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창호에다가 이제 일반 건축법
적용을 다 하는 정도로 해서 이제 다락방의 중위층 뭐 이런 것들도 다 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지나다니다 보면 농막에 이렇게 이제 1층 있고 약간 그 다락 개념으로 약간 이렇게 박공 지붕 형태로 해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다락 같은 경우는 시공할 때 비용이 별도로 뭐 다락이라고 해서 더 비싸다든가 아니면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중층을 얻다 보니까 이제 비용은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근데 계단 부분들도 생기는 것이고. 예,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약간 요새 주거 형태가 하이엔드로도 많이 번지는데 농막도 좀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까지도 계시는지. 대표님 농막이 5,500만 원까지도 하는 경우 있다고 했는데 보통 고객분들이 완전 그 전원 미니 전원주택처럼 고급형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지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워낙에 많은 채널들을 보시고 이제 물건들을 뭐 마음에 드는 부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커스텀 하다 보면 이제 금액이 자꾸 올라가게 돼 있죠. 네, 올라가게 돼 있고 이제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주택 인테리어랑 똑같이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방 내용에 따라서 이제 금액들은 사실 천차만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제 컨테이너 농막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제작한 상태에서 이제 외부 모양이 좀 너무 보기가 안 좋으면 이제 싼 자재로 이제 외부를 감싸고 지붕도 그냥 박공 형태만 갖추는 거였었는데 지금들은 단열이나 뭐 높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원하시는 걸로 만들어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농막을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 컨테이너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뭐 판넬로도 많이들 하시지만 근데 그럴 경우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쪽은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인 건축법에는 뭐 지붕 같은 경우는 260mm고 벽체는 155mm짜리 판넬을 쓰게 돼 있는데 컨테이너는 실제로 30mm 스티로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엄청 취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금액들이 자꾸 비싸지는 이유가 이제 내부 단열 같은 거를 일반 건축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단열 공사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컨테이너가 단열 두께 때문에 좀 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중간 정도 선을 택해서 제작을 하는데 그 이제 금액에 따라서 사실은 단열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막 구매할 때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항축이나 이런 걸로도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기준된 면적, 그러니까 20제곱미터를 안 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농막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밭에서 농사 짓고 하는데 쓰시지만 좀 실용적으로 하시려면 이제 컨테이너만 하나 갖다 놔서는 이제 농사를 짓고 뭐 이런 것들은 쉽진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틀 쓰시는 분들은 이 비닐하우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신고도 하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조금 컨테이너보다 크게 쳐가지고 컨테이너를 그 안에다 넣어놓으시면 거기에 크게 단열 공사가 필요 없거든요. 창호도 그렇고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쓸 수 있고 한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예. 대표님 끝으로 농막에 대해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막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김포에셋 중개법인의 김숙자 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